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재료 파트 첫 번째 재료의 성질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재료입니다. 기계 재료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속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금속 재료가 아닌 재료를 비금속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금속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금속은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 구조라고 하는 일정한 원자 배열을 갖고 있는 그런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고체이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수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다. 전기도 통할 수 있고 열도 통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전성 및 연성이 좋다. 연성이라고 하는 건 늘어나는 성질을 이야기하고요. 전성이라고 하는 건 펴지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속은 특히 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소성을 이용한 소성 변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연성, 그래서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했죠.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성이 높은 금속 재료로는 금이 가장 연성이 높고요. 그 다음 구리, 그리고 납, 그리고 아연, 철 이런 순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이 높은 재료는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금속 재료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비중이라고 해서 물과 비교해서 4도씨의 물과 비교해서 똑같은 부피를 가진 물체의 비율, 그러니까 물과 비교한 그 물체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숫자인데요. 보통 4도씨 물을 숫자 1로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라고 하면 철이 가장 비교하기 쉽겠죠. 물이 1일 때 철은 7.8이 됩니다.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2.7이 되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1.7이 됩니다. 1.74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에 따라서 금속은 무게로 재는 게 아니라 비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가를 킬로그램 수를 재서 무게를 재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의 비중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비중에 따른 금속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중 4.5를 기준으로 해서 4.5 이하의 것을 경금속, 그 이상의 것을 중금속이라고 한다.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면 체내에 쌓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 기준을 바로 비중 4.5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e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중금속이죠. 그럼 알루미늄은 경금속에 속합니다. 마그네슘도 경금속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에 따라서 경금속과 중금속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열과 용융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열 전도율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 내에서 열 에너지가 얼만큼 잘 이동하느냐에 따라 그런 성질을 열 전도율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순서대로 열 전도율이 나눠지게 됩니다.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은 은이죠. Ag.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구리의 Cu, 다음 금, Au, 다음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니켈, 철 이렇게 됩니다. 열 전도율과 비슷하게 가는 성질이 전기 전도율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달하는 비율을 전기의 전도율이라고 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열전도율과 금속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 선팽창계수가 있죠. 온도가 1도씨 변화했을 때 재료의 길이가 얼만큼 변화하는가를 선팽창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선팽창계수가 높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길이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선팽창계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선팽창계수를 거의 0에 가깝게 한 금속을 변하지 않는 강이라고 해서 불변강이라고도 합니다. 이후에 철강 재료할 때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팽창계수는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아연, 납,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석, 그리고 망가니즈, 은, 구리, 금, 철, 플래티넘, 백금, 그리고 리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알루미늄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특성이라고 해서 내식성은 부식에 잘 견디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내열성은 열에 잘 견디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금속의 결정구조라고 해서 금속은 일정한 원자가 반복되는 배열을 갖고 있는 결정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결정격자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채심입방격자 BCC라고 하고 두 번째는 면심입방격자 FCC, 그리고 조밀육방격자 HCP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는 게 더 용이하겠습니다. 가운데 원자가 있고 양 꼭지점 8곳의 원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BCC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면심은 각 면의 중심에 원자가 있고 6면에 그리고 꼭지점에 한 개씩 있는 것을 면심입방격자라고 합니다. 다음 조밀육방격자는 육각 기둥의 상하면 위아래에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 상하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에 삼각기둥에 한 개씩 있는 것을 조밀육방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정격자가 있고 그 결정격자의 예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채심입방격자인 원소는 이라고 해서 보기로 이런 보기들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채심입방격자와 면심입방격자의 원소들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W는 텅스텐, 바나디움, 크롬, 몰리브데넘, BA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알파 페라이트, 알파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철. 그래서 이따 철강 재료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로 나뉘죠. 면심입방격자는 구리, 금, 은, 알루미늄, 그리고 감마철, 오스테나이트, 그리고 니켈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금속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탄성이라고 하면 외력에 의해서 바깥에 힘을 주고 그 힘을 제거함과 동시에 변형이 없어지는 경우, 우리 고무줄을 생각해 보면 줄을 당기죠. 줄을 당기는 것이 외력, 바깥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랬다가 외력을 제거하면, 손을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 변형이 없어지는 경우를 탄성, 아예 없어지는 경우를 완전 탄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료에 외력을 가한 후에 외력을 없애도 변형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탄성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소성이 일어나는 것을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금속에서는 금속도 물론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 탄성 이상의 힘을 주었을 때는
소성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변형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산성과 소성의 개념. 그리고 재결정 온도. 재결정 온도가 중요하죠. 금속에 일정한 온도를 가열했을 때, 금속을 일정한 온도로 가열했을 때 결정 속에서, 금속 안쪽에서 새로운 결정이 생겨나는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 덩어리를 한쪽 면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봤을 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알갱이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 하나를 결정이라고 하죠. 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경계를 결정립계, 그래서 결정립과 결정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결정이라고 하는 건 이 금속의 온도를 높였을 때, 이제 불을 지폈을 때 새로운 결정이 여기서 이제 결정립계에서 새로운 결정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결정이 생겨나는 것을 재결정이라고 하고, 재결정이 시작하는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하는 가공을 냉간 가공이라고 하고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가공을 열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 시험입니다.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험이 바로 인장 시험입니다. 재료를 한번 당겨보는 것이죠. 당겨서 기계적 성질인 인장 강도, 항복점 등을 조사하는 시험을 인장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기계적 성질들은 뭐 기계 인장 강도, 그리고 뭐 연신율, 단면 수축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경도 시험입니다. 경도 시험은 경도라고 하면 재료가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단단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인데요. 이 단단함을 측정하는 방법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브리넬 경도입니다. 강구, 동그란 쇠볼로 누른 자국을 계산값으로 나타낸 값이죠. 다음 비커스 경도, 피라미드형 압입자 누름계로 눌러서 그 자국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죠. 다음 로크웰 경도, 그래서 B 스케일이 있고 C 스케일이 있는데 B 스케일은 강구를 사용하고 C 스케일은 다이아몬드 원뿔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쇼어 경도. 쇼어 경도는 재료를 눌러서 압입 흔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머를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얼마나 튀어오르는가로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재료 경도 시험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충격 시험, 피로 시험 등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구 재료입니다. 공구 재료에 대한 내용은 많이 출제가 되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이라고 해서 공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한번 보죠. 공구 강의 구비 조건,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 갖추어야 할 조건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도가 크고, 경도가 커야겠죠. 안 부러져야겠죠.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경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엔 절삭을 하려면 공구로 사용하려면 마찰이나 아니면 마모에 잘 견뎌야겠죠. 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마찰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가 올라갈 텐데 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고온 경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마멸성이 커야 한다. 내마멸성이라고 하면 마멸에 견디는 성질을 이야기하죠.
강인성이 커야 한다. 강성과 인성이 커야 한다. 강도도 높고 질기고 잘 깨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처리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가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구 재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구 재료의 종류는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공구강입니다. 그래서 강에다 탄소만 0.6에서 1.5%의 탄소만 들어있는 공구강을 공구용 강을 탄소 공구강 ST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 탄소만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온 경도가 낮고 담금질성이 나쁘다. 그래서 절삭에 조금 부적합한, 그래서 옛날에 많이 쓰던 그런 공구강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개선한 것이 탄소 공구강에 다른 원소들을 조금 더 넣은 합금 공구강이 있죠. STS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강에 망가니즈, 크롬, 몰리브데넘, 텅스텐, 니켈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경도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 것, 그래서 합금 공구강이 있겠습니다. 이 합금 공구강 중에서도 특정한 원소 비율을 갖고 있는 고속도강을 많이 사용하죠. 고탄소강, 탄소가 높게 들어있는 강에다가 탄화물의 형성 원소인 텅스텐, 크롬, 바나듐, 몰리브데넘을 다량 첨가해서 강도와 인성을 높인 강으로 500에서 600도씨에서 경도가 저하되지 않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고속도강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고속도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텅스텐계 고속도강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기본 조성도 암기해두면 용이합니다. 18%의 텅스텐, 4%의 크롬, 1%의 바나듐. 그래서 고속도강의 표준형의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성분 조성인데 나머지는 다 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조경질합금 스텔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해서 만든 합금이고요. 특히나 주조경질합금은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경도가 높아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조경질합금은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경도가 높다. 그리고 대신 인성이 낮아가 아니고 낮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낮아서 충격에 약하다. 주조경질합금은 열 처리하지 않아도 경도가 높고 인성이 낮아서 충격에 약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소결 초경합금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형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반이나 밀링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경합금 팁이죠. 그래서 탄화텅스텐 또는 탄화티타늄, 탄화탄탈럼 등의 금속 분말을 가루를 코발트 가루하고 섞어서 눌러서 압축 소결을 시킨 합금이죠. 소결이란 얘기는 구웠다는 얘기죠. 불로 구웠다. 그래서 가루를 압축 성형을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로 구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합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경도가 대단히 높고 그리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공구 커터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다음 세라믹 공구입니다. 세라믹 공구는 알루미나라고 하는 것이 주성분입니다. 알루미나라고 하는 것이 주성분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라믹이라고 하면 도자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도자기의 주성분이 바로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지 않고 철과 친화력이 없어서 구성인선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철과 친화력이 없어서 구성인선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충격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서맷입니다. 세라믹스와 금속, 메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분말하고 탄화, 티타늄을 분말을 섞어서 소결해서 만든 공구. 서맷이라고 하면 세라믹스 더하기 금속. 그래서 그 장점을 둘 다 취한 그런 공구용 재료를 이야기하고요. 다음 다이아몬드 공구. 그래서 정밀절삭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절삭날이 매우 예리한 공구로서 경도가 상당히 크죠. 대신 취성이 높아서 충격에는 조금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절삭 공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건 소결 초경합금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세라믹 공구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고속도광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